은호우야, 그 결과라 아직 안 봤지? 지역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앞의 화면엔 매칭 결과 일치율 99.8%라는 문장이 선명히 떠 있었다. 손끝이 차갑게 얼었다. 숨이 막혔다. 그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진실을 먼저 알아버린 사람이었다. 은호의 생모, 고성이. 그 이름이 그토록 완벽하다고 믿었던 여자의 이름이 모니터 안에 있었다. 이럴 리가 없어. 지역은 몸을 떨며 모니터를 덮었다. 숨죽여 들이마시는 공기가 뜨거웠다. 지은호, 넌 그 여자의 딸이었어. 그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때였다. 문이 열리고 은호가 들어왔다. 지혁씨, 결과 나왔대요. 지역은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구멍이 막히고 입안이 말랐다. 지혁씨, 은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밝게 웃었다. 무섭긴 하지만 이제 정말 끝내야 할 것 같아요. 내 진짜 엄마가 누군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 미소에 담긴 순수함이 너무 아프게 박혔다. 그녀가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지역의 손이 본능처럼 그 손을 막았다. 지은호, 그만해. 왜요? 그 결과 너 후회할 수도 있어. 지역 씨 무슨 말이에요? 은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지역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가 대신해주고 싶은 고통이었고 대신 당하고 싶은 진실이었다. 지역 씨, 설마 미리 본 거예요? 정확히 찔린 한마디였다. 지역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은호야. 그의 목소리가 부서졌다. 내 친엄마? 고성이야. 정적이 흘렀다.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다. 은호는 그 말을 이해하려 했었다. 하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고 귓가엔 단 한마디만 맴돌았다. 고성이, 그 사람이 나의 엄마? 숨이 막혔다. 눈물이 터지려는 걸 참으며 은호는 허공을 응시했다. 거짓말이죠.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사람은 나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 나한테 그런 짓을 했을 리가 없어. 지역은 다가가 은호의 어깨를 붙잡았다. 은호야, 진정해. 나도 믿기 싫었어. 하지만 사실이야. 은호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 사람은 나한테 엄마를 꼭 찾으라고 했어요. 날 이용했단 말이에요? 은호야, 아니 말해요. 그 여자가 왜 그랬는데요?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입술이 떨렸다. 지역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대신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손끝조차 닿을 수 없었다. 은호는 뒤로 물러서며 외쳤다. 나한테 그런 진실을 숨겼다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터졌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는 고성이라는 이름이 떴다. 은호의 시선이 핸드폰으로 향했다. 눈물로 번진 씨앗 속에서 그 이름이 더 또렷하게 빛났다. 받지 마요. 지역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은호는 천천히 핸드폰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화를 받았다. 엄마! 그 한 단어가 공기를 갈랐다. 지역은 숨을 멈췄다. 은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전화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했다. 그래, 은호야, 이제 알겠구나. 은호의 다리가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온 고성이의 목소리는 잔잔했다. 그러나 그 잔잔함 속에는 두려움도 죄책감도 어떤 인간적인 떨림도 없었다. 그저 계산된 톤이었다. 은호는 그 목소리만으로도 온몸이 떨렸다. 왜요? 왜 하필 지금이에요?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지. 늦기 전에 네가 날 찾아줘서 고마워. 찾아줘서 고맙다고요? 은호의 눈이 충혈됐다. 날 버린 사람이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요? 지역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은호의 목소리가 점점 흔들리더니 울음으로 변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고성이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내 아버지가 널 데려갔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래서요? 아무것도 못해서 그냥 나를 잊은 거예요? 은호야, 그건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 아니야. 고성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차가운 한 문장을 덧붙였다. 이제 와서라도 내가 널 다시 찾았다는 게 중요해. 그녀의 말 속에 묘한 냉기가 스며 있었다. 지역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직감했다. 이건 사랑의 회복이 아니라 필요의 시작이었다. 은호야, 병원에 한번 오겠니? 병원이요? 그래, 널 꼭 보여주고 싶은 아이가 있어. 고성이는 마치 오래된 약속을 이행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너랑 아주 많이 닮은 아이야. 그 순간 은호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졌다. 전화가 끊기며 정적이 흘렀다.
은호는 멍하니 공허한 눈빛으로 벽을 바라봤다. 그 여자가 나를 필요로 한대요. 그녀의 목소리는 무너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미소가 섞여 있었다. 지혁 씨 들었어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나를 필요로 한다고. 지혁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네가 생각하는 의미가 아니야. 그럼 어떤 의미인데요? 지혁은 눈을 피했다. 그 여자의 아들 한우진. 간이식이 필요해. 그래서 내 DNA가 필요했던 거야. 은호의 표정이 멈췄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은 것처럼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눈물이 아니라 웃음이 터져 나왔다. 하하, 그럼 결국 나를 찾은 이유가 그거였어요? 딸이라서가 아니라 장기적합자라서? 은호야, 제발. 됐어요. 은호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돌렸다.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아니라 의사였네요. 그 여자, 사람의 마음을 해부해서 계산하는 의사. 그녀의 목소리가 부서졌다. 내가 바란 건 단 한 번뿐이었어요. 그냥 왜 버렸는지 그 이유 하나만 듣고 싶었는데 은호의 눈에선 눈물이 아닌 절망이 흘렀다. 그 이유가 간이식이라니. 세상에 이런 게 어딨어요. 지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은호의 어깨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은호야, 너는 그 여자의 피보다 강한 사람이야. 넌 그 여자가 아니라 지금의 너야. 하지만 은호는 그의 품을 밀쳐냈다. 그 여자가 나를 만든 거잖아요. 그 귀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 여자가 아니에요. 그녀의 울음은 절규로 변했다. 그 절규는 사랑의 끝에서 터지는 고통 그 자체였다. 한편 같은 시각, 고성이는 병원 복도 끝에서 한우진의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수술 가능 시기 2주 이내.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다. 그래도 내 아이를 살려야지. 손끝이 떨렸다. 그러나 그 떨림 속에 죄책감은 없었다. 은호야, 미안해. 이번엔 엄마가 널 버려야겠어. 밤이 깊었다. 지혁은 불이 꺼진 사무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책상 위엔 아직 꺼지지 않은 모니터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 화면 속에는 고성이의 이름, 그리고 DNA 일치율 99.8%라는 문장이 여전히 선명했다. 그 문장을 수십 번은 본 것 같았다. 볼 때마다 숨이 막히고 눈을 감을 때마다 은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가 울부짖던 그 표정, 그 여자가 나를 만든 거잖아요. 그 절규가 아직도 귓가를 찢듯 울렸다. 지혁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젠장, 도대체 왜 하필 그녀야?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쳤다. 서류들이 흩어지고 모니터가 흔들렸다. 하지만 분노보다 더 괴로운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은호를 지키고 싶었다. 그러나 진실을 덮는 순간 그녀를 또 한 번 속이는 꼴이 된다. 내가 지켜야 하는 게 사랑이야, 아니면 진실이야. 그의 목소리는 허공 속으로 사라졌다. 그때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네, 대표님? 성재였다. 괜찮아요?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 지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성재는 그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은호 씨한테 무슨 일 있었죠? 지혁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를 더 이상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아. 상처받지 않게 하려면 진실을 숨겨야 하잖아요. 그게 문제야. 내가 그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성재는 지혁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여자가 알아야 할 진실이라면 언젠가 반드시 듣게 돼요. 문제는 누가 그걸 말해주느냐예요. 그 한마디에 지혁의 시선이 흔들렸다. 만약 그게 내가 아니라 고성이라면, 그 여자가 은호를 직접 찾아와서 말한다면 그때 은호 씨는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말해야 한다는 거야? 사랑한다면요? 성재는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나갔다. 지혁은 혼자 남아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손끝이 떨렸다. 사랑은 진실보다 잔인했다. 진실은 사랑보다 냉혹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 두 가지의 한가운데 있었다. 다음날 새벽, 지혁은 병원 주차장에 도착했다. 차 안에서 몇 번을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네, 대표님? 고성이었다. 단정한 정장 차림, 차가운 눈빛, 그리고 익숙한 냄새. 이 시간에 병원엔 무슨 일로? 은호 씨 때문에요? 역시. 그녀는 짧게 웃었다. 그 아이, 이제 나를 알게 됐죠? 그 아이라고 하지 마세요. 지혁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당신의 아이가 아닙니다. 고성이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감정적으로 굴지 마요. 당신도 알잖아요.
내가 그 아이를 찾은 이유,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그걸 자랑처럼 말합니까?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혁씨, 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은호를 이용하는 게 당신의 선택입니까? 이건 이용이 아니에요. 엄마가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엄마는 누굴 위한 거죠? 그 아들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죄책감입니까? 그 질문에 고성희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이내 차갑게 식었다. 그런 감상적인 말로 나를 흔들지 말아요. 내가 후회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은호가 그 말을 들으면 당신을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그래도 언젠간 이해할 거예요. 피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지혁은 한 걸음 다가섰다. 그 피가 은호를 아프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도 결국 그 아이는 내 피예요. 그 피를 대가로 사랑을 잃게 될 겁니다. 지혁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고성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는 뒤돌아서며 짧게 말했다. 사랑보다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문이 닫히고 고성희의 모습이 사라졌다. 지혁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눈앞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초라했고 무너져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사랑보다 중요한 게 진짜 생명일까? 병원 복도는 적막했다.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 은호의 발걸음은 한없이 느렸다. 이곳이 어쩌면 자신이 다시 태어나는 곳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다시 태어날 수도,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곳. 병실문 앞에 선 은호는 손잡이를 쥐었다. 문 하나 사이에 평생 찾아 헤매던 진실이 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들어가도 될까요? 문이 열리자 고성희가 앉아 있었다. 순백의 블라우스, 깔끔한 메이크업, 그리고 여전히 완벽하게 정돈된 표정. 왔구나, 은호야. 그 목소리가 너무도 차분해서 오히려 섬뜩했다. 은호는 말없이 그 자리에 섰다. 왜 이제서야 나한테 말했어요? 그때는 네가 감당할 수 없었잖니. 그건 엄마가 정한 거예요. 나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요?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단 한 번도 몰랐어요. 고성희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네가 잘 자라고 있었잖니. 따뜻한 집, 좋은 부모님. 그게 내가 바라던 거였어. 거짓말이에요. 은호야, 거짓말하지 마요. 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 그 사람들한테 입양된 거 알아요. 근데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그 어린 나한테 괜찮니? 잘 지내니? 물어봤어요? 그럴 수 없었어. 그 사람의 딸로 살아야 했으니까. 그게 이유예요? 그게 엄마가 말하는 사랑이에요? 은호의 목소리가 부서졌다. 나한테 진실을 숨기고 이용하고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성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래도 나는 널 지키고 싶었어. 아니요. 지키고 싶었던 건 엄마의 세상이었어요. 그 속에서 누가 죽고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죠. 잠시 정적이 흘렀다. 고성희는 그제야 눈을 감았다. 너무 늦었구나, 이 말하기엔. 맞아요.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그게 다예요? 은호는 고개를 숙였다. 나한테 남은 건 간이식 대상자라는 이름뿐이에요. 그건 네 오빠를 살리기 위해? 그 오빠 나보다 중요해요? 그 질문에 고성희는 답하지 못했다. 은호는 눈물을 훔치며 미소 지었다. 엄마, 난 그냥 엄마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줬으면 됐어요. 그런데 엄마는 끝까지 이유를 말하네요. 미안하다, 은호야. 그 말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은호가 돌아서려는 순간 고성희가 다급히 손을 뻗었다. 은호야, 제발. 네가 도와주면 우진이는 살 수 있어. 그 말에 은호의 걸음이 멈췄다. 지금 그 말 하려고 날 부른 거예요? 은호야, 제발. 이 사랑이라면 차라리 미움이 나아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엄마,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했어요? 그 한마디가 병실 안에 울렸다. 고성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서랍 위에 놓인 은호의 DNA 서류만 바라봤다. 은호는 천천히 병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 고성희는 그제야 무너졌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음을 삼켰다. 그래도 엄마니까. 그 말이 허공 속에 흩어졌다. 밖으로 나와 복도를 걷는 은호의 눈앞에 지혁이 서 있었다. 그녀는 힘없이 웃었다. 결국 다 들었죠?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난 엄마를 미워하지 않으려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돼요. 괜찮아. 미워해도 돼. 지혁의 말에 은호는 눈을 감았다. 그럼 내가 약속할게요. 무슨 약속? 나 이제 더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의 피가 내 안에 있어도 나는 나로 살 거예요. 그녀의 눈빛이 단단했다. 지혁은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그러면 내가 네 옆에 있을게. 은호는 그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이제야 숨이 좀 쉬어져요. 두 사람은 병원 문을 나섰다. 햇빛이 새벽을 가르며 쏟아지고 있었다. 그 순간 멀리서 고성이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유리창을 스쳤다. 은호야, 사라져서 고마워. 그러나 그 미소 속엔 섬뜩한 결심이 숨어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엔 여전히 남겨진 계획의 그림자. 간이식 수술 예정일디칠이 쓰인 서류가 있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